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 관련 토론인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분들도 이제 답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 갈등에 있어서 MZ세대와 M86세대에 대한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양궁 선수의 이제 논란도 있고 또 이번 행정안전부의 손무영 논란에 의해서 사과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세대와 젠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토론해 보기 위해 질문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치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MZ세대 어떤 세대든 다 이제 기성세대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MZ세대의 소위 말하는 병맛 이러는 거 알고 있는 정치인 몇 명 없을 거예요. 병맛 이러면 이제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거 평가적 언어기도 하잖아요. 좋다 이런 이렇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하기도 하는 말인데 하다못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서로가 웃음 포인트도 다르고요. 최근에 세대 갈등은 또 더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공동체를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점점 닫아가고 있어서 정치 영역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예전 같으면은 특히 386 세대라고 했을 때는 응당 그 젊은 세대가 젠더 문제라든지 진보적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기성세대를 치고 간 반면에 지금 MZ세대의 그 절박한 현실 때문에 되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보수 성향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진보적 가치를 가르치려 드는 순간 젊은이가 받아치면서 진보적 가치를 얘기할 때와 정반대의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죠. 꼰대스러움으로 진보를 얘기한다. 굉장히 이질적이죠. 진보라는 것은 조금은 형식에 갖춰지지 않더라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더 치고 나가는 어떤 젊은 세대의 용기나 치기와 더 어울려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어떤 전선이 형성된 것 같아요. 저는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 그것도 온라인 소통이 아니라 서로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적인 공간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논의할 수 있는 책임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서 소통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예를 들어 정치권 그래요. 야, 젠더 문제 함부로 얘기하지 마. MZ세대가 등 돌려. 라고 기성의 결과와 선택을 전제로 하고 정치 전략을 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극복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한 정책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지. 젠더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남성 그 대학생들이나 남성 청년들의 반감이 심하다고 해서 젠더 문제를 높이로 가자. 그런 방식이 저는 오히려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젠더 문제는 윗세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무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와 나누지 못한 어떤 공간, 풀지 못했던 그런 양극화 현상 심화되는 어떤 경제적 문제부터 비롯되는 건데 왜 그들끼리 다투게 했는지 반성해야 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정답은 없고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참 교과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정답처럼 얘기하고 끝나면 저 꼰대 돼요. 치열하게 맞짱 떠주세요. 그리고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지금 맞짱 드실 분인데 지금 약간 짝다리 짚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젠더 갈등이 이렇게까지 격화되고 심화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사회 변화가 제일 수반된 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제 과거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웃이랑 정이라 그러죠 흔히. 떡도 돌려먹고 이제 경조사 있으면 일도 나눠 갖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은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 집 바로 옆에 사는 이웃 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숨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요즘에 취업 문제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환경 문제도 있죠.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수반이 같이 되면서 이게 조금 더 격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젠더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해결 방법을 딱 내놓으면 누군가 했을 거고 이미 다 해결이 됐겠죠. 근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다변화가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실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남녀라는 것에 대해서 프레임적인 싸움보다는 조금 더 화합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자리들이 저는 마련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 같은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더 건전하고 건실한 그런 장소라든가 공간들을 조금 마련해주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이제 젠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해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MZ 세대 관련 부분부터 솔직히 저는 정치권에서 조금 잘못된 세대 문제라고 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MZ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과 Z세대 합친 건데 이게 마케팅 분야에서 이 소비 성향이 비슷한 두 세대를 합쳐서 만든 게 MZ거든요. 이제 MZ를 자세히 보면 80년대 중반생부터 2000년대 중후반 그 정도까지니까 인제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부터 회사에서는 거의 시니어급 과장이 같은 세대로 묶이는 거거든요. 이 가장 양극단에 있는 두 MZ 세대를 보면 서로 사람 문화도 다르고 솔직히 스마트폰을 태어나서 있었던 사람과 휴대폰이 없을 때 태어난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단 MZ세대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밀레니얼과 Z세대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세대를 나눴으니 세대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MZ세대와 M86의 문제 위에도 MZ세대끼리도 분열난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뭉뚱거림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흔히 뭐 소위 쉽게 분류해서 이제 MZ 세대라고 얘기했던 그 개념에만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던 정치권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러더라고요. MZ 세대라고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도 네. 올드하다,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MZ 세대라고 얘기해 요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외워서 왔는데 앞에 있는 MZ 세대가 MZ라고 Z를 막 힘줘서 발음해 주신다. 아니요, 정겨워요. 정겨워요. 익숙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그 소셜미디어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요즘 익명 커뮤니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갈등에서 나오는 혐오 표현들이 주로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까는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하고 단순히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뭐 남자 여자 그리고 MZ 혹은 기성세대이기 이전에 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현재 뭐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만큼 서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뭐가 힘들까? 그런 걸 조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서로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인터넷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그 기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앞줄만 보고 그거에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제대로 된 담론 방법을 모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인 분들께서도 뭐 이런 갈등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와. 지금 이제 제가 꼰대인 것 같은데 니 몇 살이고 이러면 꼰대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해야 될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얘기들을 사실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게 바로 MZ세대예요. MZ세대가 뭔가를 자기 방식으로만 소통하고 지르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교류하고 교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세대가 정치 주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내 안의 꼰대를 또 확인하고 걷어내는 시간, 그렇게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해봐요 하는 건 흡사 내가 했어야 될 얘기 같은, 이것도 또 나만의 편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좋은 답변. 너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